대한민국의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돌파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며 장밋빛 지표를 쏟아냅니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 문턱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지표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호황을 노래하는데 왜 우리 일상은 이토록 팍팍하고 내일을 향한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지는 것일까요? 그의 답은 최근 발표된 아주 차갑고도 잔인한 국가통계 데이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순자산 상위 20% 가구의 자산은 약 17억 4,500만 원인 반면 하위 20% 가구의 자산은 3,89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격차는 무려 45배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노동시장은 어떨까요? 대기업 직원의 월 평균 소득은 613만 원이지만 중소기업 직원의 소득은 정확히 그 절반인 307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와 빈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자식들을 더 나은 세상으로 보낼 수 있다는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그 위대한 희망의 사다리가 산산조각 났음을 알리는 것이 경제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막연한 패배주의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기형적인 양극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자산, 노동, 교육, 세대, 지역이라는 5가지 다각적 시선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의 가장 거대하고도 무거운 뿌리는 단연 자산 격차,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집중된 부의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과거 압축 성장기에는 성실하게 저축하고 노동하면 누구나 자산을 불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가 아득하게 빨라지는 이른바 자본의 역습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 현상을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집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의 격차는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거대한 절벽이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형성된 막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증여와 상속이라는 합법적인 테두리를 타고 자녀 세대로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물려받은 청년과 학자금 대출을 안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이출 발서는 이미 수십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부유층을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합법적으로 불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망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그 욕망 자체가 아니라 부의 축적 경로가 생산적인 기업 투자나 혁신이 아닌 부동산 불패라는 기형적인 맹신에 갇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출발선 이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지독한 무기력증이 사회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산의 불평등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를 넘어 누군가에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트램펄린이 되어주지만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의 실패로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얇은 얼음판이 되는 잔혹한 생존의 비대칭성을 만들어냅니다. 자산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노동시장이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두 개의 완벽하게 분리된 세상, 이른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 직장인의 월 평균 소득은 중소기업 직원의 정확히 2배에 달합니다. 임금뿐만이 아닙니다. 복리후생, 고용의 안정성, 퇴직금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그 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명목하에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기업들은 위험과 비용을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떠넘기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업의 입장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고용하면 해고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경직된 노동법 체계 아래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것입니다. 또한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속에서 대기업만큼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불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경제적 논리의 결과물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1차 노동시장인 대기업 정규직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평생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2차 노동시장인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을 맴돌게 됩니다. 한번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면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 대기업 정규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다리가 사실상 끊어져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직무의 가치가 아니라 어느 규모의 간판을 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한 사람의 평생 계급을 결정지어버리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자산이 없고 노동시장이 불평등하다면 과거 우리 부모 세대가 믿었던 단 하나의 동아줄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속담처럼 가난해도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하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을 자녀의 학벌로 세탁해주는 가장 정교하고 견고한 계층 재생산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족집게과에 강남 대치동으로 대변되는 정보력의 차이, 해외 어학연수와 다양한 스펙 쌓기 등은 오직 경제적 여력이 뒷받침되는 상위 계층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교과서만 파고들어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시대는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능력주의의 배신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수능 점수와 대학 간판이 개인의 순수한 노력과 지능의 결과물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통계는 잔혹하게도 서울 주요 명문대 신입생의 압도적 다수가 고소득층 가정 출신임을 증명합니다. 부모의 자산이 사교육이라는 터널을 거쳐 자녀의 명문대 타이틀로 치환되고 이 타이틀은 다시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1차 노동시장의 패스포트가 되며 결국 높은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완벽하고도 무서운 무한 루프가 완성된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는 출발선부터 수십 미터 뒤처진 채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어야 하며 결국 능력보다 출신 배경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좌절감을 뼈저리게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 보아도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숨은 인재들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하고 버리게 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효율을 낳습니다. 양극화의 그림자는 경제적 계층을 넘어 세대와 지역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차원으로도 깊게 파고들어 사회를 철저하게 조각내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는 매우 역설적이고 비극적인 양상을 띱니다. 먼저 청년 세대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과 스펙을 자랑하지만 높은 주거비와 얼어붙은 취업난, 그리고 저임금 비정규직의 늪에 빠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M4 세대의 자조 섞인 한숨 뒤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불평등해질 것이라는 구조적 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노인 세대의 상황은 어떨까요? 평생 국가의 압축 성장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입니다.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에 모든 것을 쏟아붓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은 마련하지 못했고 국민연금 등 공적 사회 안전망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조기퇴직으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노인들은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연명하는 취약계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청년은 미래가 두려워 비명을 지르고 노인은 당장이 오늘이 고달파 눈물을 흘리는 슬픈 디스토피아입니다. 공간적인 양극화, 즉 지역 간의 불평등은 국가 이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돈, 사람, 권력, 일자리, 문화, 의료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오직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무자비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첨단 IT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 서울과 판교로만 몰려들고 일자리를 잃은 비수도권의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좁은 서울의 고시원으로 상경합니다. 지방은 인구 가주로 소비가 위축되고 인프라가 붕괴하여 병원조차 찾기 힘든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은 미어터지는 인구 밀도 속에서 살인적인 집값과 극심한 인프라 포화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자산 격차 및 교육 격차와 완벽하게 톱니다 바퀴처럼 맞물리면서 태어난 지역이 곧 그 사람의 경제적 계급을 결정짓는 지리적 양극화를 더욱 잔인하게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에 따라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물론 적절한 불평등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그 임계점을 아득하게 넘어섰습니다. 이기형적인 양극화는 단순히 누군가가 가난해서 불쌍하다는 감상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생존과 성장 엔진을 완벽하게 꺼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적, 사회적 질병입니다.
첫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무섭게 깎여 나갑니다. 경제가 돌아가려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위 50%의 계층이 저임금과 빚에 시달리며 지갑을 굳게 닫아버리면 기업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내수시장은 차갑게 얼어붙게 됩니다. 부유층의 소비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거시적인 내수 경제를 결코 견인할 수 없습니다. 소비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확대는 곧바로 기업의 매출 하락과 고용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굴레를 만듭니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훌륭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이 교육 의기회를 박탈당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인적 자본 수준이 떨어져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둘째, 사회 통합이 산산조각나고 극단적인 갈등이 폭발합니다. 빈부격차,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 등 현재 한국 사회를 찌르고 있는 수많은 혐오와 분노의 밑바탕에는 결국 좁아진 파이를 두고 벌이는 양극화의 스트레스가 깔려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대감이 커지면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와 신뢰라는 가장 귀중한 사회적 자본이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와 박탈감에 빠지게 되면 그 분노는 결국 기존의 제도와 정치 시스템에 대한 맹렬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정책보다는 나의 분노를 대신 표출해주고 달콤한 헛공약을 남발하는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치에 쉽게 현혹됩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극심하게 부추겨 합리적인 국가 의사결정 구조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모순 앞에서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쉬운 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이기심만을 탓할 수도 없고 강남에 아파트를 싼 사람들의 탐욕만을 욕할 수도 없으며 노력을 하지 않은 개인의 게으름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치열한 선택을 해왔을 뿐입니다. 정작 우리가 매섭게 메스를 들이대야 할 곳은 이러한 각자의 합리적 선택들이 모여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는 기형적인 게임룰, 즉 구조 그 자체입니다. 자산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부의대물림 속도를 조절하고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불공정한 이익분배 구조를 바로잡아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한다면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뜨려야 하며 수도권으로 향하는 모든 자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메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양극화의 극복은 결코 부자들이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단순한 로빈후드식의 분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어져 버린 희망의사 다리를 다시 이어붙여 누구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깔아주는 일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구매력과 잠재력을 살려내어 국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가장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하고도 위대한 상식이 더 이상 교과서 속의 죽은 문장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혐오와 분열을 거두고 우리 모두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기형적인 시스템의 수술대에 함께 올라야 할 가장 뼈아픈 골든타임입니다.